자고 있는 중에 이제 범행을 했더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제주 전남편 살해 사건 고유정의 범행 전후 행각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는 정황 증거가 다수 나오고 있고요. 범행 수법도 더 촘촘하게 밝혀졌는데요. 조금 전에 경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피의자는 구체적 범행 수법에 대하여 진술을 회피하고 있으나 사전에 졸피뎀을 구입한 사실, 현장에 비산된 혈흔 형태 분석 등을 토대로 종합한 결과 피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한 몽롱한 상태 또는 반수면 상태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최소 3회 이상 공격하여 살해하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피해자에게 투약되었다고 보이는 약물이 약 5분 만에 효과가 나타나는 점, 피의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범행 시간은 5월 25일 20시부터 21시 16분경 사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부터는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배상훈 프로파일러, 전지현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먼저 예. 어떻게 그 건장한 피해자를 고유정이 제압하고 살해할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이 궁금했었는데 의문이 풀렸습니다. 예, 그 의문이 이번 그 최종 결과에서 풀렸는데요. 결국 경찰에서 발표한 건 그겁니다. 수면제 성분의 약을 이 가해자, 고유정이 피해자 전 남편에게 복용시켜가지고 반수면 상태 혹은 완전 수면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이제 그 흉기로 공격한 걸로 이렇게 본 건데, 원래 1차 이 감정을 했을 때는 안 나왔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고유정 차에 실려있던 그 사체를 싸고 있던 그 이불에서 혈액을 채취해가지고 정밀 재감정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수면제 성분이 도출이 됐고요. 잠든 상태에서 이제 그 공격을 당한 걸로 추정하는 거는 피사녀입니다. 천정 쪽에 아마 그 혈흔 자국이 있었던 거는데, 네. 공격하면서 사실 비산혈이라는 공격하고 사람 그 몸에 흉기가 삽입됐다가 빠져나올 때 튕겨나오는 그 혈흔의 자국이거든요. 네. 그게 천정에 많이 묻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그 유추해 볼 때는 누워 있는 사람을 공격했을 개연성이 많다고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죠. 1차 감식 때는 혈흔의 양이 워낙 적었기 때문에 그렇죠. 수면제 성분이 도출되지 않았다가 다른 데에서 이제 좀 더 많은 양의 혈흔을 검출했고 거기서 이제 수면제 성분이 나온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수면제가 범행에 이용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었는데 고유정은 뭐라고 하나요? 경찰은 고유정이 지난달 17일, 그러니까 전 남편을 만나서 범행을 하기 8일 전이죠. 자신이 살고 있는 충북 청주시에 있는 병원에서 처방을 받았고 인근에 있는 약국에서 구매를 했다, 이런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경찰에는 고유정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감기 등 증세로 이거를 처방받은 약이다. 감기 때문에 받은 약이다. 그런데 내가 이 약을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잃어버린 경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숨진 전 남편의 몸에서 발견된 검출된 이 수면 유도제 성분, 그리고 같은 성분의 약을 고유정이 처방을 받았다. 결국 이 약이 범행에 쓰였을 개연성이 상당히 매우 높다고 봐야 되겠죠. 고유정은 근데 계속해서 전 남편과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뭐 경찰도 안 믿고 지금 뭐 수면제 얘기 나왔지만 모든 정황들이 계획범죄로 흐르고 있습니다. 결국 졸피뎀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은 졸피뎀이 검출됐다고 하면은 그것은 우발적일 수가 없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비산혈은, 그리고 그것이 3회 이상 됐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위치를 봤을 때 혈흔 형태 분석 전문가들의 어떤 분석 자체로 봤을 때 이건 절대 우발적일 수 없다. 왜냐하면 절대 우발적이라는 건 우연히 이렇게 뭐 공격이 들어가서 했다고 하면 비산혈흔이 아래쪽에 해야 되거든요. 근데 위쪽으로 갔다는 것은 이걸 증명해내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피해자와 피의자가 만난 이유가 6살 아들을 아빠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는데, 과연 범행 당일에 이 아들이 어디 있었는가도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이 부분도 의문이 풀렸죠. 경찰이 추정하고 있는 범행 시점이 지난달 25일 밤 8시에서 9시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면 사실 6살 아이가 엄마랑 아빠랑 놀러 가서 안 잘 수도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최초의 고유정이 경찰에 진술했을 때는 아이가 나갔다, 누군가에 맡겼다, 범행 당일날, 혹은 자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바꿔왔는데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추궁한 결과 당시 6살 난 아이가 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하다 보면 아이가 아무래도 집중을 하고 있고 몰입을 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아빠를 다른 공간에서 이렇게 살해하고 있는 사실을 몰랐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친아빠가 살해되는 그 순간에 아이의 게임을 시키면서 주의를 유도하고 있었다. 이 부분도 사실 범죄 전문가가 보기에도 몸서리가 칠 정도로 고유정의 범행이 상당히 치밀했다.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정황이 아이가 나왔습니다. 있는 상황에서 아빠를 살해했다는 게 고유정이 얼마나 잔혹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이 사례 같아요. 결국 단독 범행으로 결론이 난 건가요? 네, 이제 가해자, 피해자 체격 조건을 볼 때 과연 단독 범행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있었어요. 네, 그렇기는 한데 그 수면제를 사용한 게 발각이 됨으로 인해서 그 의문점이 풀렸고 펜션에 들어갔을 때가 25일, 나올 때가 27일이고 차량으로 이동했다는 점에서 어떤 시간이라든지 이동에 있어 사체를 훼손하고 이동하는 게 충분히 가능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공범이 있었다면은 뭐 둘 사이에 오고 간 통화 내역이라든지 아니면은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할 때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구입할 때 있는 CCTV 같은 것들을 경찰이 다 분석을 했을 텐데 거기서 아무것도 지금 드러난 게 없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로 미뤄져서는 아직 뭐 검찰 송치라든지 수사가 완전히 종료된 건 아니지만 그냥 단독 범행으로 기소될 확률이 커 보입니다. 이게 아이 관련된 거는 한마디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데요. 이것도 잘 짜여진 시나리오 하나의 장치입니다. 아이가 깨 있었고 게임을 하고 있으면 접속하고 있고요. 그 시간대에 아이가 있는데 내가 애 아빠를 살해하겠느냐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이 고도의 저는 나름대로 장치라고 일종의 알리바이를 위한 전략일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그렇게도 거군요. 봐야 될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정말 너무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잔인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대체 왜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했을까? 동기에 관해서 경찰이 밝힌 것은 이겁니다. 프로파일러 투입 결과 피의자가 전 남편인 피해자와 자녀의 면접 교섭으로 인해 재혼한 현재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깨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등 피해자의 존재로 인해 갈등과 스트레스가 계속될 것이라는 극심한 불안 때문에 범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기록상 피의자의 정신질환은 확인되지 않고 있고 범행 과정에서도 면밀한 계획과 실행이 확인되며 조사 과정에서도 별다른 이상 징후를 느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혼한 남편과의 결혼이 깨질 것을 우려해서 이혼한 전 남편을 살해했다. 그런데 전 남편이 뭐 재혼 생활을 방해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전 잘 납득이 안 되는데. 저도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 경찰서장이 얘기하는 부분은 일단은 DSM-5에 의한 미국 정신의학회 정신질환 부분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건 나중에 재판에 가서 혹시라도 심신미약이나 이런 부분을 주장할 부분이기 때문에 애저녁에 차단하려고 하는 부분인 거고 또한 기록사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은 어쨌든 그 부분은 찬되는 건데 그렇지만은 다른 반사회성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추정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계획성도 존재하고 다양한 잔인성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것도 사실 저 경찰서장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 추정입니다. 왜냐하면 프로파일러들이 투입돼서 가족사 연구를 했다 하더라도 면담을 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한 이것은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소장 쓸 때 사실은 변호사님 말씀하시겠지만 이건 사실 모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기 자체는 아직도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예. 아하. 근데 아직까지는 뭐 정신감정을 할 그럴 계획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 변호인 쪽에서 주장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애저녁에 지금 차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지 않기 위해서 경찰이 차단을 했다. 네. 지금 그동안 피해자의 가족들도 범행 동기에 대해서만큼은 짐작 가는 게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면접 교섭으로 인해서 재혼한 남편과 결혼 생활이
깨질까 우려돼서 그랬다. 이 이야기를요, 가족들이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 저희도 지금 못 받아들이겠는데 가족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이게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을 살해했을 경우에는 무언가 동기가 있었을 것이다. 계획 범행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이런 어떤 공식에서 전문가들이 그런 학자적인 입장에서 분석을 하다 그럼 동기는 이거밖에 없다 하고 나온 게 이거고 정신질환도 없다 그러면서 그냥 짓도 안 해, 아무런 일도 안 했는데 그냥 존재감 때문에 깨질까봐 두려웠다? 이거는 저 친구 존재만으로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성적 떨어졌다. 이런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유족들은 당연히 뭐라 그러냐면 돈을 떼갔냐? 보여달라고 한 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살해할 수가 있냐? 다른 범행 동기가 더 있지 않을까? 내가 다 궁금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족들 입장에서는 평소와 다르게 또 피해자가 피해자에게 상당히 범행 전에 네. 굉장히 다정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가지고 결국 소송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면접일이 결정이 돼서 이제 그 만나기로 했는데 사실은 그 전에 이 그 피해자하고 고유정이 그 문자를 주고받으면 고유정의 그 어떤 어투 같은 거는 문구는 단답형이었대요. 네. 그런데 갑자기 아이를 보여주겠다고 승낙을 한 이후부터는 아주 다정한 그 이 어휘의 말투 그런 그 문자가 오고 뭐 심지어는 물결무늬 뭐 하트 표시 같은 거를 주면서 그 만나자고 약속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건 그 전에 하지 않던 행동이기 때문에 동생한테까지 이걸 보여주면서 네. 야 이거 하지 않는 짓을 이렇게 혼자 나한테 다정하게. 그래서 동생이 형 다시 재결합하자는 의미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이 그 피해자가 야 나는 두 번 다시 만날 생각도 없고 애만 아니면 내 연락조차 하기 싫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재판난 건데 고유정이가 이미 살해 계획의 어떤 결심을 굳히고 피해자한테 그 아주 다정한 어떤 SNS를 보내면서 결국 유인의 어떤 방법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도 예. 치밀하게 계획된 예. 일종의 과정 중에 하나다. 어제 경찰이 추가로 공개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은 제주를 떠난 날 마트에 찾아가서 범행 용품 일부를 환불하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어제 시청자 여러분께도 전해드렸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고유정은 뭐라고 하나요? 28일이죠, 지난달. 고유정이 제주도에 있는 마트에서 범행에 사용됐던 것으로 보이는 이 표백제를 환불하는데 상식적으로 이제 도피하기도 어려운데 영상 속에서 지금 뭐 고유정의 모습을 보면 마트 직원에게 환불하기 전에 미소를 띠기도 하고요. 이 붕대를 감은 손만 아니라고 하면 뭐 일상적인 뭐 가정주부가 그냥 마트에 장 보러 온 모습이라고 봐도 뭐 믿을 수 있을 정도예요. 글쎄요, 뭐 어쩌면은 자신의 범죄가 들키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네. 평소 그냥 생활 습관, 그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돌아갔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고유정은 일단 경찰 진술에서 저 이제 용품들, 표백제라든지 저런 용품들은 범행과는 상관없이 청소 목적에서 샀지만 네. 시신 옆에 있어서 찝찝한 생각이 들어서 환불을 한 것뿐이다 이렇게 진술을 했죠. 아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이제 추정으로 경찰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은 범행 전에 도구를 살 때 포인트를 적립하기도 하고요. 범행 이후에는 또 환불까지 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과연 할 수 있는 행동인가?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정신질환하고 인격질환은 다른 겁니다. 예. 인격장애는. 우리가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거는 정신질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아픈 게 아닙니다. 이건 범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걸 헷갈리면 안 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모든 게 다 체계적으로 치밀합니다. 네. 도대체 보통 이 정도의 나이의 여성의 생각일까? 36살? 야, 이 정도 할까라는 정도의 그 치밀함이 있다고 보면은 이 모든 게 다 은폐이지 않습니까? 그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요. 범행 후에 제주에서 완도로 가는 여객선을 탄 요일 그리고 시간입니다. 화요일 밤이었다고 하는데 손님이 굉장히 뜸한 시간이었다면서요? 네, 뭐 잘 아시다시피 고유정은 제주도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무트로 나오는 어떤 그 교통수단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객선 특히나 이제 본인의 승용차를 그대로 싣고 나올 수 있는 여객선을 선택을 했잖아요. 물론 저는 그것도 처음부터 범행하고 연관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보니까 주말경에는 그 배가 상당히 많이 손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300석 정도가 되는데 월, 화, 수는 손님이 그닥 없답니다. 거기에다가 고유정이가 선택한 그 시간대는 배 시간이 오후 밤 8시 30분 배예요. 네. 그렇다고 하면 사람이 거의 없는 시간대거든요. 또 실제로 그랬습니다. 차량이 30대가 실렸는데 승객은 51명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그 큰 배에 몇 명 안 탄 상태에서 7분간에 걸쳐서 미리 그 준비했던 그 사체의 일부를 바다에 버릴 수 있었던 것이죠. 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제주도에서 완도에 도착해서 배에서 내린 후에 지금 저 차 안에 고유정이 있는 겁니다. 비상등을 깜빡깜빡 킨 상황에서 사람들이 다 지나가는데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사람이 다 가니까 지금 이제서야 움직이는 거예요. 저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누군가 내가 이 유기한 걸 봤으면은 먼저 출발하면 누군가 따라오거나 신고하거나 그랬겠죠. 마지막이라고 하면 먼저 떠나면은 사실은 그거를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저 상황은 저 소름 끼칠 정도로 저는 계획적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동태를 여객선에 보는 탔을 때 전 남편의 훼손된 시신 일부를 이미 이제 유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그걸 본 사람이 있다면 나를 따라올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온 사람이 있는지 보자. 이런 의미가 담겨 포지 있죠. 행동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확인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아무도 없이 그냥 갔으니까 자기도 유유히 떠난 부분이죠. 지금 고유정은 제주도에서도 시신을 훼손하고 김포에서도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범행 당일에 벌인 고유정의 좀 더 치밀한 행적이 공개가 됐다면서요? 이제 김포에 있는 고유정 가족의 아파트에서 2차로 전 남편의 시신을 지금 훼손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죠. 인터넷으로 전동 공구를 김포에 있는 아파트로 주문했다는 소식은 어제도 소개해드렸는데 고유정이 추가로 구입한 물품들이 경찰 수사 결과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사다리와 방진복, 덧신 같은 물품을 구입을 했는데요. 이 온몸을 덮는 방진복이라든지 덧신을 주문한 이유, 결국 남은 시신을 훼손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옷 같은 곳에 시신의 흔적이 남지 않게 한 걸로 보이고요. 네. 사다리 역시 집의 벽이나 천장 같은 곳에 시신 훼손할 때 흔적이 남지 않게끔 가림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 키가 닿지 않는 곳까지 꼼꼼하게 가림 처리를 하려고 주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범행은 물론 범행 후에 뒤처리까지 아주 치밀하게 고유정은 계획을 세웠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거죠. 유가족을 위해서라도 빨리 시신이 발견이 돼야 될 텐데 아직까지 발견됐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고유정의 처벌을 위해서라도 이 시신 찾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 뭐 시신이 없어가지고 부검이 안 돼서 증거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뭐 유죄를 판단할 수가 없겠지만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신이 완전히 발견이 안 됐어도 네. 정황 증거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예. 보이거든요. 또 본인이 자백을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시신이 발견돼서 어떤 범행 방법의 잔인성 때문에 형량이 더 늘어날 수는 있어도 여기서는 이 뭐 시신이 발견됐다 안 됐다를 가지고는 유무죄를 판단할 그런 계좌는 아닌 것 같고 또 이제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시신은 없지만 이 사람한테 감경할 사유가 지금 전혀 없거든요. 예. 우발적도 아니고 계획적으로 보여주고 그래서 시신이 없다고 하더라도 중형을 받는 데는 별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네. 내일 경찰이 고유정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검찰에서는 또 고유정 사건 관련해서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